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일주일일 것이다 라는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집중을 좀 많이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워서 그랬는지 일주일이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일단 방송 내용은 일주일 동안의 어떤 시황과 어떤 다음 주에 어떤 대응 전략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월간 차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월간 차트로 좀 주식 시장을 좀 보자라는 것.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연간 차트도 좀 보자라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월간 차트에서 어제 제가 깜빡하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 안 드린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주식을 거치식으로 한 번에 툭 이렇게 넣고 하는 거랑 적립식으로 주식을 하는 것을 물어본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보통 적립식으로 주식을 하시고 싶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아주 싸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락을 아주 많이 해서 아주 싸게 보이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외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지금 싸 보이니까 한 주씩 한 주씩 모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미래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가 얘기하기를 주식 전문가라고 합니다. 하기를 하나씩 이렇게 씨를 뿌리면 5년 10년 후에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죠. 당장 내일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릴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러지 않으라는 법도 없죠. 노키아라는 노키아 브랜드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쵸? 사실 그 적립식과 거치식, 거기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그러니까 흔히 저는 시장에서 좀 속임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이 물렸을 때 장기 비자발적인 어떤 장기 투자자가 되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은 조금 면피성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보면 일단 이번 주에 보면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선방한 모습은 보입니다. 선방한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시세의 어떤 중심값, 아마 저희 그 카페에 회원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카페에 평생투자 파트너의 어떤 트레이딩 어떤 방식이라고 해서 계속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그거 방식에서 보면 맨 위에 게 어떤 차트를 보조지표를 설명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핵심은 나중에 결론은 월간 차트로 가는 거거든요. 일간 차트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세팅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이고, 그 지금 시세 중심값이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과도 거래와 어떤 분산의 어떤 모습으로 시세를 좀 눌렀던 이 구간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 구간이라고 하면 한 얼마 정도라고 할까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없겠지만 대충 2300포인트에서 한 2313포인트 정도, 2300에서
2313포인트. 요 코스피의 이 구간을, 그러니까 뭐 대충 이 언저리 구간이죠. 이 언저리 구간을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저점을 깨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당장 앞에 남아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주간 차트로 일단 봐볼게요. 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다행히 이번 주에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잖아요, 코스피가. 그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일간 차트에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일간 차트에서는 추세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반드시 시세를 볼 땐 주간, 월간 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번 주에 양봉, 그리고 다음 주 한 2, 3주 정도를 주간 차트상의 양봉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반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구간이 여기도 한 2450포인트 정도에 한 번 더 고비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것은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오늘 현재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였냐면, 오늘 내 종목이 플러스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주간 차트로 받든 뭐 일간 차트로 받든 일단 내 종목이 플러스였는가. 왜냐면 시장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보다 내 종목이 강했는가 혹은 약했는가. 만약에 지금의 추세, 시장이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 종목은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를 봐야겠죠.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연결된다면 그 폭은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내 종목은 더 올라갈 것이고 밑에 있던 종목은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뭐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정확한 어떤 실적들이 집계되겠지만, 일단은 예측치로서 실적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라고 할 때는 실적과 어떤 수급이 좋은 애들 쪽으로 오히려 더 계속 몰려가는 쪽이 몰리거든요. 수급이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는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라는 것은 이제 성장판이 열린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그 밸류체인에 대해서 머리에 좀 이렇게 항상 익혀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을 한번 볼게요. 업종을 보면 일단은 방송통신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해놨죠. 제가 요 윗부분은 정배열되어 있는 것, 이 아랫부분은 역배열되어 있는데 역배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양봉, 음봉 일단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그것이 지금 방송통신, 미디어 컨텐츠, 건설, IT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애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그래도 많이 시세가 나왔던 애가, 가장 많이 나왔던 애가 자동차 쪽이에요. 사실 이쪽은 자동차 쪽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시세를 보자라는 거죠. 일단 자동차 애들, 중공업 애들, 경기 소비재 애들, 그러니까 이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것은 괌에도 어떤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투매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사실은 굉장한 종목들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모습들,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이렇게 반등 주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 층층이 안 좋은 매물대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어떠한 매물대들을 밑에 쌓고 가기 때문에 빠져도 지지받고 또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연출되죠.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에서 양봉이 난 것들 중에 어떤 주도주가 탄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조심하면서 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특이한 것들은 뭐 딱히 뭐는 없어요. 지금 사실 그렇죠? 딱히 뭐 약간의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반도체라든지 그래도 많이 따라 올라오긴 했지만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했던 얘네들은 아직도 주간 차트상 돌아나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화장품까지도 이것들 생활필수품 얘네들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얘네들이 다 대장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주도주가 아직 조정 중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오늘 나의 종목이 시장보다 약했다면 혹은 그 시장보다 아주 강했다면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시장보다 약했다라는 것은 일단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 동안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내 종목이 반등이 안 됐다면 소외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좀 연결해서 이제 월간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간 차트로 넘어갔을 때 지금 보는 거는 코스피입니다. 월간 차트 상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6개월 이평선과 그 파란색 7개월 이평선을 이렇게 놔뒀을 때 7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6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탁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나중엔 이렇게 꺾인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월간 차트 상에 봤을 때 요 끊어지는 요 라인이 내가 치고받고 싸우는 이 대응하는 영역이고 이 크로스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굳이 거기 가서 내가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7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6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되고 있다가 이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주가는 이렇게 쭉 가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때 저는 요때를 조정이라고 봐요. 요 정도를 월간 차트에서는 조정.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시세를 더 내곤 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예를 들어서 볼게요. 최근에 일단 월간 차트상에서 어떤 조정과 하락을 본다면 저는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 7개월 이평선을 6개월 이평선이 깨지 않고 이렇게 가는 모습. 근데 하락이라고 한다면 7개월 이평선을 6개월 이평선이 치고 내려가는 모습. 여기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걸로만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중에 이런 부분도 참고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눌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간 차트상에서. 그리고 이런 모습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참고하냐면 분명히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이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그랬죠. 이거를 한번 보기 편하게 종가선으로 한번 놔둬 볼게요. 보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코스피 지수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요 언저리 때 깨지 않고 주가만 살짝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깨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 삼성전기를 한번 보면 요런 자리들, 분명히 주가는 이렇게 가는데 한번 깼지만 다시 올라갈 때 보면 이평선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아주 조금 인기가 많은 2차전지 쪽에서는 뭐 LNF 같은 종목도 최근에 보면 작년 그 겨울부터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시 가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평선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겹치다시피 하고 깨거나 이러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겹친 정도의 모습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뭐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추천은 하진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어서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내실 있고 좋은 종목, 코미코라는 종목인데요. 코미코라는 종목도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여기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평선은 살아있는, 여기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평선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조정이라고 보고, 근데 월간 차트 상에서 조정은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과 어떤 배짱, 사실 아주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한 어떤 고수들 분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연구해서 꼭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연간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연간 차트를 만약에 본다면 저는 연간 차트를 볼 때는 보조지표 하나를 같이 봅니다. 특히 이제 보조지표에서 이제 이런 하락의 이 하락 다이버전스들을 이제 좀 많이 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건 삼성전자인데요. 월간 차트에서 특히 이 봉 하나가 1년이잖아요. 이 봉은 지금 2018년도 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가 정해진 거고, 현재 모습은 2018년 1월달보다 밑으로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연초, 월초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연초, 월초의 어떤 시초가를 중요하게 좀 생각합니다. 이 시초가를 유지하느냐 깨느냐 이런 것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어떤 시초가를 깨고 음봉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것들을 연간 차트로 이렇게 쭉 보면 대장주인지 아닌지 조금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보통 대장주들은 다 양봉으로 계속 꿋꿋하게 버티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쪽을 한번 볼까요? 삼성 SDI 양봉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보조지표들도 전고점들을 상당히 강하게 뚫어버리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과열까지 구간도 아직 여유가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 최근에 후성 같은 경우도 계속 가고 있죠. 4년 연속으로. 그렇죠. 저는 이 회사를 4,000원대부터 계속 좀 봤던 종목이긴 했었거든요.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양봉, LNF도 양봉, 에코프로가 이제 시작하려나 이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강한 양봉, P&E 솔루션도 강한 양봉, 이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약했던 애들 볼까요? 삼성전자 아까 음봉이었죠.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 그 양봉이에요. 양봉이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여기 전고점의 높이보다 이게 못 넘어가면 얘는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를 세팅한다면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보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적어도 월간, 주간, 일간 요렇게는 무조건 봐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차트 화면이 좀 널찍하거나 한다면 연간까지도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 셀트리온도 볼게요. 셀트리온은 지금 윗꼬리가 아주 좀 많이 달린 모습이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 그래도 시초가를 깨지 않고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셀트리온은 아직 그 카페에도 그랬었지만 아직 관심 종목이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주가의 등락을 떠나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들려 올라갈 때 들려 올라가는 것은 한번 보면 월간 차트들은 이런 게 한번 꺾이잖아요.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보통. 근데 한번 가면 그 추세가 오래 가는 습관이 있죠. 보통 2, 3년씩 가니까. 현대차. 현대차 보면 어때요? 보기 안 좋죠. 딱 봐도. 그냥 이걸 그냥 일간 차트라고 생각하고 봐보세요. 분명히 이 다이버전스도 나오고, 그쵸? 이때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차트로 이렇게 대세가 꺾이는 종목들을 안에서 아무리 치고받고 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현대건설도 보면 현대건설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바닥에서 확실히 돌아 나가나 이런 생각이 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이 전고점들을 어떤 에너지로 돌파하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를 돌렸다라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아까도 어떤 회원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남북경협주는 좀 괴로워요. 왜냐면 실적으로 종목을 접근하려니 테마색이 너무 강해서 실적과 수급이 통용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 그렇다고 중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니 테마가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확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그래서 테마주들은 소액으로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건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네이버도 볼까요? 네이버는 어때요? 이것도 네이버도 다이버전스가 나갔죠. 그리고 하락하고 있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이나 뭐 또 이런 것들 비용들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LG화학 어때요? LG화학은 아무튼 이번 연도에는 시초가를 깼기 때문에 하지만 그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은 긴 추세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대장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연간 차트에서 어떤 양봉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번 연도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몇 개 더 봐볼게요. KB 금융주들의 모습은 확실히 2018년도는 대장은 아니었죠. 한전은 뭐 그쵸, 볼 게 없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은 어때요? 이것도 약간 불안한 모습도 약간 있어요. 보면은 1999년도부터 연간 차트로 보면 계속 이런 거예요. 이런 종목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메디톡스는 확실히 강했죠. 신라젠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요 정도로 뭐 너무 많은 종목을 하긴 좀 그렇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연간 차트, 월간 차트, 주간 차트 다 중요해요. 연간 차트, 월간 차트, 주간 차트 다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세의 큰 흐름 안에서 거슬리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분명히 밀물과 썰물처럼
파도 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파도랑 반대로 가긴 어렵잖아요. 혹은 바람을 등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듯이 월간 차트, 연간 차트 이런 애들을 거슬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간 차트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간 차트, 월간 차트. 그리고 주간 차트는 시장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 그렇죠? 시장이 이번 주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내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됐다든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요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 큰 흐름은 어떠나 코스피는 어때요? 이번 시장 이번 연도에 이 보조지표는 계속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면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다라는 거. 근데 이번 연도에는 확실히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 2017년도는 상당히 좋았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이번 연도에 확실히 코스피가 안 좋았구나 라는 것. 연간으로 하면 이번 연도에 코스피는 한 7% 정도 하락한 거예요. 2018년도에 7% 정도 하락.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코스피가 7% 정도 하락을 했다면 내 종목은 어땠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내 종목이 마이너스 7% 위에 있다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 7% 내 계좌가 하락했다면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 혹은 요 정도 언저리와 비슷하게 시장과 비슷하게 내 계좌가 2018년도에 유지만 되더라도 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얘보다 높다면 저는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좀 유치하게 설명하죠. 그래도 최대한 저는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간 차트는 어때요? 월간 차트도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벌써 끝난 지 오래되어 있는. 근데 주간 차트도 시세의 어떤 가장 하단 정도의 위치에 있고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어떤 시세의 중심값 오기 전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일간 차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건데 이렇게 큰 쪽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게 좋아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이번 연도 어떤가요? 이번 연도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 구간처럼 보이죠? 지금 자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갈 것인지, 그죠? 깨고 내려갈 것인지, 하락을 더 올 것인지 봐야 되는 좀 중요한 자리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간 차트, 월간 차트로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자면 안 좋아요. 그렇죠? 다 좋지 않아요. 큰 흐름인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거의 가장 핵심은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사나 어떤 리포트들이 뭐냐면 항상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무언가로 인해서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PBR이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기준으로 저점 매수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평가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그냥 냅두지 않아요.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있는 그대로의 가격을 평가해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대만 가권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비슷했던 우리 한국 지수였는데 대만 가권 지수는 어때요? 그렇게 나쁘진 않게 그래도 가고 있죠. 연간 차트는 안 나왔고 월간 차트로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코스피 보면 그렇죠. 저는 이게 배당이라고 봅니다.
대만은 배당이 한 4% 정도대가 나오고 한국은 배당이 2%도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이 배당을 안 주는 이 문화가 한국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정리해보면 시장을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이라는 놈을 적립식으로 하느냐, 거치식으로 하느냐,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적립식과 거치식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수익의, 벤저민 그레이엄이었나요? 도트가 얘기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매달 1%씩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50% 수익을 내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 40% 수익을 내고 어떤 날은 또 50% 수익을 내고 어떤 달은 그 다음 달은 또 40% 수익을 내고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계산을 해보면 아 얘는 1%씩 증가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 이렇게 해보면 플러스 10%가 낫겠구나, 또 뭐 이렇게 해도 플러스 10%가 낫겠구나, 혹은 뭐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플러스가 많이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반대죠. 이건 주식이고 복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월등한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위에 말한 거는 이거죠. 100만원으로 투자했으면 101만원, 2만원이 아니죠. 복리이기 때문에. 근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100만원 투자했던 사람이 50% 수익 났으면 150만원. 여기서 좀 계산기를 해볼게요. 40%가 손실 났으면 얼마인가요? 40%가 손실 났으면 제가 해볼게요. 150만원에서 빼기 40% 하면은 90, 아이고,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90만원이 돼요. 여기서 다시 또 50%를 더 해볼게요. 더하기 50% 135만원. 여기서 또 40%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0% 81만원. 느껴지시나요? 100만원이었던 게 81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이런 거죠. 100만원이었던 애가 50% 나서 150이 됐는데 이 전체 자산에서 다시 40%가 손실 나면 90만원으로 쪼그라들고 90에서 다시 50% 수익을 내도 135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또 40%가 손실 나면 81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조심해야 돼요. 주식은. 그러니까 단타 매매라든지 어떤 급등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수익을 내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계좌가 플러스 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이게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변동성을 최소화시켜야지만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10% 수익을 못 내더라도 변동성 없이 뭐 1%씩만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은 이기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어떤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저는 주식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주식에서 10년 한 주식을 적립식 투자라고 할 정도의 어떤 해안이 있을 정도면
그런 분들은 거의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적립식을 한다는 건 지수를 적립식으로 하는 거 외에는 저는 적립식은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만약에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높아야지만 수익이 나요. 이런 종목은 제가 추천해드렸던 책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하기엔 좀 내용이 기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의 ETF를 해보자, 적립식으로 해보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미국의 주식을 하면 어떤가,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ETF라는 것은 보통 변동성이 큰 어떤 후진국에서 보통 실적이 많이 나올 때 수익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수익이 좋을 거고, 우리보다는 좀 더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이 더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기간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변동성에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데 여기서 조금만 상승을 해도 큰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시장은 최근에 계속 우상향했지만 계속 우상향하라는 법은 없고, 만약에 우하향한다든지 어떤 무언가가 생길 때 미국 시장은 막 이렇게 안 가요. 큰 방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상당히 빠져나오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것을 기업에도 연결해서 볼 수도 있어요. 기업. 그러니까 보통 이러죠. 우리가 좋은 회사를 고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경쟁사라든지 경쟁사가 없으려면 뭐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어떠한 뭐 영업력이 아주 훌륭해야 된다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정비라는 것이 있어요. 고정비. 뭐 이런 거죠. 뭐 빵 가게 해볼까요? 이게 좀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빵 가게에서 고정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변동비성의 어떤 자금을 분류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고정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대표적일 거예요. 인건비. 이거는 뭐 이제 재료비겠죠. 뭐 설탕이라든지 뭐 밀가루라든지 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동네에서 시장이 이런 거예요. 시장에 빵 가게가 여기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10명을 뽑은 거예요.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뭐 해가지고 파트타임까지 해서.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장이 많고 할 때. 하지만 그 옆집에 빵 가게가 하나 더 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동네의 유동인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평준화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벌고 있는데 빵 가게가 하나 있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빵 가게가 2개 생기면 서로 500씩 버는 거예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문제처럼 여기 편의점이 또 하나 생기면 300씩 버는, 333만 원씩 버는, 수익이 늘지 않아요. 이렇게 동네 시장 상권에서 하는 분들은.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변동비와 고정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매출이 떨어질 때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순이익에 상당한 치명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변동비라는 건 뭐 제로는 이런 거겠죠. 시장이 잘 되고 못 되고 고정비만 거의 없다시피 한다면, 시장이 잘 될 때야 변동비가 늘어도 매출이 느는 거니까 순이익이 나오겠지만, 나오는 거라서 상관없고, 시장이 안 좋아도 고정비들이 같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고를 때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봐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 흔히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것이죠. 시장이 안 좋아도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용의 어떤 그런 유연함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민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 회사가
고정비에 대한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진단해서 정직원을 뽑았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정직원을 자르고 시장이 좋으면 또 정직원을 쓰고, 만약에 미국처럼 이 정직원이 잘렸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없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 시장 예측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산을 평준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없을 때 빼서 쓰고 많을 때는 저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시장이 어려우면 꼭 인건비 탓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 다만 이 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주나 직원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대기업 20%가 좋다라는 것은 중소기업 80%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말처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이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는 좋지 않다라는 거. 그것이 주식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계좌 역시도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버리면 우상향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면 계좌는 이렇게 내려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잘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 주 동안의 시황을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한 주는 잘 버틴 것 같아요. 일단 잘 버틴 것 같고, 다음 주도 지금처럼 잘 버틸지 일단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2300 그 초반에 이런 매물대벽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그 단계를 잘 극복한다면 주간 차트 상에서 2450 정도의 어떠한 그 과정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을 볼 때 적어볼까요? 코스피 2300 초반에 한번 끊어주고 2450 정도의 이런 고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시장을 볼 때 연간, 월간, 주간 꼭 큼직큼직하게 큰 그 시세의 흐름을 같이 보자라는 거. 그런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식은 적립식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거. 적립식의 가장 안전한 거는 지수라는 거. 지수를 적립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수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가장 좋은 찬스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있을 때 계좌가 마이너스 나기 쉽다라는 것. 그것은 크게 봤을 때 기업을 고를 때 역시도 변동성이 많은 어떤 변동성이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 고정비가 많은 회사들은 투자 대상에서 조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예,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도 활기차게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서 주말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